여러분들이 답을 미리 내놨어요. 윤 전 총장 측은 때가 되면 만날 것이다. 즉답을 피했는데요. 친윤석열계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친윤계가 우리 당내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 당의 윤석열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통해야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이지 뭐 윤석열 예비 후보와의 무슨 인간적인 관계가 있거나 친밀한 관계, 친분 관계가 있어서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자꾸만 이 무슨 뭐 친윤 이런 식으로 개파 의식을 자꾸만 심어주려고 그러는데 결코 그런 개파를 만들거나 또 어떤 개파 의식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욱 교수님, 김병민 대변인, 윤 전 총장 측은 일방적으로 만나자고만 하는데 당장 응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 즉답도 피하고 뭐 다소간의 불쾌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그렇다는 느낌이 드는 게요. 의도가 뻔하니까요.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회동을 통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양강 구도가 구축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입장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입당 초입기에 들어갔다면 입당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떨어진 지지율을 상승시켜내고 일강 다약구도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마 입당하게 되면 엄청난 공격이 있을 겁니다. 이미 공격 예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국민의힘 내부 견제.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입당을 하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만나자고 얘기를 했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분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 외부 인사가 만나는 거예요. 내부 출신이 아무도 아니고 그냥 외부에 있는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한 분은 입당한 지 한 달도 안 된 분이시고 지금 내가부터 앞으로 입당하실 분이고 이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국민의힘의 미래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또 두 분이 만났을 때 그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입당을 했을 때 그 내부에 있는 많은 분들,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달가워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김병민 캠프 대변인 얘기처럼 때와 장소가 중요하고요. 상황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효과가 날 때 만나야지 안 그랬을 땐 상치기를 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도원 의원님, 앞서 직접 최 전 원장이 윤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건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측도 떨떠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공개 회동을 제안했으면 윤 전 총장 측이 결국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제 약간 주저한 게 첫째는 아직 입당을 하지 않은 상태고 입당의 압력이 굉장히 심한 그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윤 총장 쪽에서는 뭐 어제 오늘 이제 호남 출신 인사라든지 진보 인사 뭐 영입 얘기도 있습니다만 중도 진보 그다음에 뭐 각 지역 아우르는 지금 영입을 좀 마무리하고 입당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더 벌고 싶어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양강 구도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죠. 양강이 어딨냐? 우리 1강이다. 거의 유일한 그 당선 가능한 후보는 윤석열이 아니냐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 지지율에 아직 차이가 있어도 윤석열 전 총장은 최재형 원장을 굉장히 의식은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5일에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하러 간 자리에 마침 같은 시간에 최재형 원장이 그 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 전 총장이 반 총장에게 왜 내가 입당을 늦게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또 이게 명분을 갖고 최재형 원장을 비판하기도 했기 때문에 의식은 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윤 총장이 야권 전체 또는 뭐 정치권 전체의 그 1위 후보라면은 좀 더 이렇게 포용하고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특히 그 최재형 원장은 굉장히 그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은 마음을 갖고 손을 내미는데 이거를 뿌리치는 거는 그 정치인으로서는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공개 회동 제안에 일단 윤 전 총장 측은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 입장도 꽤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 대표 최근 당내 사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개파 논쟁이 불거지면서 언론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친모계 이렇게 나와서 당이 분열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범야권의 주자로서 상호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지자 간에도 다른 점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에
4위로 꼽아보니 이겼잖아요. 친땡계, 그러니까 친윤계, 친최계. 당이 깨질라 이준석 대표가 조금 걱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카톡방, 단체방을 보면 정진석 의원, 친윤계로 부르는 정진석 의원은 드루킹 특검 재개 촉구 릴레이 1인 단식 시위를 제안했는데 최재형 전 원장 측에 있는 김용판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이 누군가의 하명을 받아서 실행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름하여 단톡방 내전. 당내 사정 좀 정미혁 의원님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사실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몇 분들이 지금 저렇게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게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아 드디어 또 계파 전쟁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지금 그 몇몇의 그 중진 의원들께서 왜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느냐, 내버려 둬라,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설사 본인들은 이제 그 40명 국회의원들 모아서 입당 촉구 선언 같은 거 사실상 지지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보다 더한 압박은 없는 거잖아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당내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사실은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표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무리 지지율이 낮더라도 당내 후보들이 지금 한 10분 정도 지금 나오실 분이 있어요. 예. 대선 출사표. 대선 그렇죠. 예. 뭐 다 아시는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원희룡 지사도 있죠. 원희룡 지사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사실은 당 대표나 지도부 입장에서는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예. 사실 한두 분만 또 생각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몇몇 분들이 조금만 그 조급함을 좀 참아주셨으면 해요. 정치 신인 입당을 전광석화처럼 했고 실제로 오세훈 시장 만났고 당 대변인단 만났고 예비 후보자 어제 등록했는데 공개 회동까지 제안했고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여기 정치 신이라는 최 전 원장 감각도 있고 재빠르다. 김문식 교수님도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총장과 비교해 보면 이 정치를 시작한 선언 개시 이후부터 정광석화처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좀 차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검찰총 사퇴한 지 석 달이 넘어서야 6월 29일 날 출마 선언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입당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서로 왔다 갔다 이제 밀당을 하고 있어서 이 최재형 원장 측에서는 이제 추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언가 앞서가는 윤석열 총장과 차별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별점이 우리는 신속, 그다음에 정확하게 한다, 그다음에 속전속결로 진행한다 이런 것들로 아마 계획을 세운 것 같고 그 부분과 차질 없이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원장 사퇴하자마자 바로 정치선언하고 정치선언 하자마자 바로 국민에 입당하고 입당하자마자 국민의 의원들에 대해서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이번에 공개회동까지 하고 일일이 전화를 다 돌리고 전화 받은 분들이 다들 또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친숙함을 느끼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차별화에는 분명히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차별화의 전략이 윤석열 총장을 의식해서 그 차별점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초년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정치의 미숙함에 대한 인정을 하고 지금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어서 자신들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을 도와주는 많은 주위의 정치적 조언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아마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말을 빌린다면 자기가 감독의 말을 듣는 배우로서 충실하게 진행하는 것 같고 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최근에 와서 캠프를 새로 꾸리면서 이제 배움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스스로 결단하는 모습을 계속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아마 차별점도 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 전 원장의 여러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전격적이다. 판사인데 판단 능력에 특화된 분, 뭐 친화라고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럼 김종욱 교수님. 김 교수님 보셨을 때 이런 오늘의 전격적인 공개 회동 제안, 최 전 원장에겐 잃을 것도 없었고 좋은 점수를 받을 만했다. 뭐 중간 평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저는 이게 성품이 좋으셔서 야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긴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최재형의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간보기 반대 안간보기라고 하는 방식의 윤석열의 반대 방향의 행보를 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윤석열의 반사체 또는 대체제라는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얘기했듯이 인지도도 높지 않고 지지율도 높지 않았다. 그리고 세력도 없었다. 경험도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을 해서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막 입당을 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 n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n분의 2일 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그만큼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좋은 방식으로 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미래가 그렇게 밝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는 뭐냐면 친윤 반윤을 만들어서 반윤의 1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네. 전 그것을 제외하고 자체 최재형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1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 옆에 범보수, 보수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가 나왔는데 5% 이상 후보,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유승민, 안철수 순. 물론 뭐 순이라고 하기에는 최재형, 유승민 이 두 후보 혹은 뭐 안철수 후보까지도 일단은 그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도원 의원님, 네. 짧게 하나 멘트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이 속전속결 입당도 하고 지지율도 뭐 그 조사에 따라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더 오르지 않는 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미 정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서 카메라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정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왜 감사원장 그만뒀는지, 내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면은 지지율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그러나 최재형 원장의 설명을 들었는데도 그건 명분이 약한데 그러면은 그 대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그 출마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까지 봤고요. 이 주제는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최재형 전 원장이 공개 회동을 제안한 그 인물 얘기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